부동산 브리핑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이달에도 주택가격 안정세는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상승률은 지난달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은 보합권에 진입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또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평택, 고덕,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4,500가구가 넘는 신규 주택이 사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해당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서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인가요?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어제보다 조금 덜 짜증이 나고 덜 불안하고 덜 화가 나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행복한 감정이다, 행복한 날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감정이나 마음이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봄 날씨 같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스튜디오를 오다 보니까 한강변에 봄꽃들이 벌써 많이 펴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온 게 이제 실감이 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대선 전국은 끝이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절 바뀐 것만큼의 확연한 눈에 띄는 변화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지역들에서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호가 위주로 해서 일부 하락하는 지역, 그리고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큰 폭으로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라고 짐작이 되지만 제가 오늘 방송 끝나는 시간에 말씀드릴 대외 이슈 및 국내 정책, 대내적인 이슈까지 함께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잡히시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내 자산에 대한 상담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방송 중에 전화 주셔서 저와 속 시원하게 터놓고 말씀 나누신 후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꽃들이 이제 슬슬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요. 예쁜 봄꽃들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 이 시장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듣고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예, 35세 되는 미혼이고요. 네, 아직 결혼 계획이 없고, 네, 있는 투자로 광명 하암동 3단지하고 12단지, 네, 3단지는 17평, 12단지는 20평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좀 많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녀분의 지금 재테크 고민을 좀 네, 대신 네. 전해 주신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35세고 미혼이고 아직까지는 좀 네. 결혼 계획이 없어서 좀 없어요. 투자 예.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네. 광명 하안동에 주공 아파트 2개를 보셨어요. 3단지 17평형 그리고 네. 12단지 20평형. 네. 지금 네. 너무 꼭지 같아서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녀분께서 이제 결혼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로 결혼을 하셨으면 청약이라도 좀 도전을 해보련만 그 기회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어머님처럼 부모님들께서 자녀분 이 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께 제가 항상 해드리는 조언이 뭐냐면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약만 노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네. 하는 게 한 10년 놓고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파트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아파트 시장이 지금 여태까지 올라온 세월만 거의 8년 가까이 9년, 8, 9년 가량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 시장들은 작년 2021년도죠. 작년 가을쯤 해서 가장 최고가 거래가 있었고 여기 광명도 지금 현재 실거래만 보자면 최고가 거래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지금은 이제 드디어 하락으로 접어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하락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5억이었던 집값이 10억이 됐습니다. 한 3, 4년에 걸쳐서 이렇게 2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5억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다시 5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예를 들어서 시공사들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시공사에 공사비 빌려준 금융업계들도 타격을 입을 거고요. 또 수분양자들도 타격을 입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양책을 또 쓰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굴곡이 있더라도 장기간 놓고 보면 쭉 우상향하는 모양새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국면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가장 높은 고점 수준은 이제 얼추 지나가는 듯하게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뭘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덜 붙은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듣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오신 여기 있는 하안주공 3단지 그리고 12단지가 어느 정도의 현재 프리미엄이 붙었는지를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쪽 일대 주공 아파트들은 전부 다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재건축을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료된 신축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잡아놓기 위해서 사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사는 금액이 완성된 이후에 신축에 대한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뭐 재건축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미 다 끝난 신축을 사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시청자님 보고 오신 평수가 몇 평대예요? 3단지는 19평. 17평짜리? 네. 금액 얼마 정도 보고 오셨어요? 그 6억 5천, 6천 그렇더라고요. 호가가 6억 5천 정도? 네. 지금 6억 5천을 주고 만약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향후 몇 년 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17평짜리를 그대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20평대 정도는 조합원들께서 원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한 24평짜리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현재 가격 기준으로만 판단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평수는 공사비라도 부담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평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가 분담금이 일부는 나오게 될 거예요. 24평짜리로 가게 되려면 대략적으로만 봐도 한 2억 전후 정도의 추가 분담금은 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 6억 5천 주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한 2억 정도 주고 사게 되면 한 8억 5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옆에 있는 지금 저희 뭐 센트레빌이라던가 아니면 철산 쪽에 있는 하늘채 푸르지오라던가 이런 이제 비싼 아파트들 20평대 가격이 지금 얼마 갈까요? 그거는 안 봤는데요. 대충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광명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라고 요쪽 일대에선 가장 비싼 아파트죠, 여기가. 네. 여기 있는 25평짜리 최근에 거래된 금액대가 9억 초중반대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3단지를 투자를 했어요. 17평짜리를. 그래서 나중에 이게 24평짜리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진행되다가. 그런 위험을 내가 떠안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약 1억이 약간 못 미칠 것 같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요 현재 금액대거든요. 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네. 앞으로 장기간에 대한 예측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지금 프리미엄이 적당하냐, 살만하냐, 지금 금액 주고도 조금 비싼 프리미엄 주고 사는 느낌이 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5월 되면 네.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풀어줄 규제가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규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벌써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최근 거래가보다도 호가를 많이 높여놓고 있는 게 현재 재건축 모든 단지들이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먹을 게 남아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께서 현재 현찰로 뭐 6억대, 7억대를 다 들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일종의 갭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 금액보다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서울시 아. 내에서 아예 네. 그냥 재개발로 갈 수 있는 형태의 작은 물건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리는 비용이 적으니까 위험 부담도 더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물건들이. 그리고 잘만 찾아보면 뭐 1억대, 2억대에서도 그런 예정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만큼 프리미엄이 덜 붙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를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정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 주변의 신축 아파트와 시세를 좀 비교하는 방법, 다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드는 투자를 지금 선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서울의 재개발 지역 투자를 추천드렸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자녀분과 상의해 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그 성남에 네, 이주구에 조그만 거 빌라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성남의 어느 구, 어느 동을 좀 매수하셨을까요? 저기 중앙구 은행 2동이요. 중앙구 은행 2동의 재개발 이지구에 좀 작은 네.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빌라요. 네네. 네,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세입자를 좀 두고 계신 건가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네, 그럼 좀 2주택 상황이세요? 아니요, 집이 하나 있어요. 2주택 상황이신 거고. 네. 네,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하신 중앙구 은행동의 이 다세대 주택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미 구입하셨는데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 저기 그냥 가계약으로 아, 하고 네. 해놓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한번. 얼마 정도나 입금하셨어요? 지하인데요. 12평이고 지분은 3.8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분이 근데- 3.8평이요? 네네. 전용이 12평이고 네네. 방 2개. 얼마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2억 2천이요. 2억 2천에 네, 전세는 1억 1억 3천에 맞춰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1억 3천 들어가 있고 네네. 자, 한번 지역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은행 이동이라고 하셨으면 여기 있는 은행주공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아래 바로 아래쪽. 네. 지금 뭐 추진하고 있나요? 1블럭은 60%가 됐고 제가 산 거는 한 20% 12월 달부터 네.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율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동의율을 통해서 이제 재개발 형태로 뭐 네. 사업의 종류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 민감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이요? 네네. 뭐 시프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고 민간 네. 임대주택. 잘은 모르시고 25평형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구역 내에 있는 이 주민분들만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네. 사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수는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재개발이에요. 똑같이 뭐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인데 네. 이제 근거 법이라던가 아니면 추진하는 추진 주체에 따라서 이 사업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조합원들께서 이거를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런 형태로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진하다가 만약에 뭐 하나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주민들만 잘 똘똘 뭉쳐 있으면 그분들이 또 동의서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신청을 또 할 수가 있고 떨어지면 또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추진 의사가 확고한지 요 주민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구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봤을 때 요 구역 내에 있는 소유주 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서 추진을 하는데 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가 한 40평, 50평 되는 걸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도 하면서 월세도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도 써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 철거해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우리 한 5년, 6년 잡고 사업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잘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많이 적어야지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상권이 발달해 있으면 안 돼요. 상권 발달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월세 나오는 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으실 거예요. 통건물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봤을 때 현재 동의율이 작년부터 받았는데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추진 의사가 높은 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뭐 내부적인 속사정은 실제로 거기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봐야겠죠. 네.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추진 의사가 현재는 없더라도 세월 지나서 옆에 구역이 막 잘 돼서 돈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하려고 하죠 다들. 음.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현재 물건 산 금액이 프리미엄 얼마 안 주고 산 적당한 가격이냐 요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물건은 일단 평수는 뭐 일반적인 투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지분이 왜 이렇게 좁죠? 네. 3.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용적률을 한 250%까지 적용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건축물이. 200% 정도 적용받았다면 그래도 한 5평에서 6평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일단은 지분이 좀 적은데 그 지분을 한 2억 2천 주고 매입을 하셨다는 얘기는 평당 한 7천대에서 8천대 요 정도 주고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서울의 좋은 지역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사신 감은 있다. 아. 이게 지금 근데 제가 보는 선생님, 판단이고요. 저희 대표님 거기 네. 그 은행 거기 주공 아파트가 네.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3,500세대가 나온다 그래서 네네. 대단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보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재건축 구역이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참여하시는 거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아. 별도의 사업이지만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추진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각각 형태가 다 다른 물건의 그런 소유주들이랑은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추진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갈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 매수하신 금액대를 보니까 이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많이 주고 사신 것 같다. 아. 그러면 일단은 계약을 하셨잖아요, 시청자님은. 네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2주택자라 그러셨죠. 네네. 거주하시는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세를 놨어요. 전세를. 아파트를 전세를 주셨어요? 네네. 여기 혹시 나중에 들어가 다시 거주하실 건가요? 저는 2017년 초에 했는데 좀 오르면 팔을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거주를 하나요? 아니요, 거주 의무는 없어요. 17년 초에 매입하셨다면서요. 네네. 17년 8.2 대책 전에 매입하셨으면 거주 의무는 없어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네. 그러면 지금 새로 매입하신 다세대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네. 등록을요? 그래야지 생애 1회라도 요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만약에 그게 안 돼 버리면 꼼짝없이 다주택자예요. 그 한 가지 여쭤볼 거는요. 네, 제가 지금 고민 중에 가계약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들도 집에 한 채가 있고요. 예. 저희 남편 이름으로도 한 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앞으로 해야 할지 아들 앞으로 해야 할지.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똑같은 상황 같은데요.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아니에요. 아,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냈을 때 유리한지 안 내는 게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고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근데 그거는요? 시청자님 상황만 제가 들어봤을 때는 만약에 안 내면 사업자를 안 내시게 되면 네네. 요 물건도 나중에 차익 남으면 양도세 중과세 받고요. 네. 아파트 가지고 계시던 것도 이제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아,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가 들어가요. 10년 동안 임대를 개시하면. 그러면 일단 얘도 중과세가 안 나오고 거주 요건이 없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한 아파트잖아요. 가지고 계신 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생애일의 비과세는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세금만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등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예. 그렇겠죠? 감사하고요. 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좀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노후도가 충족되기 때문에 가긴 갈 사업이다. 좋은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거든요. 언제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계약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신도림 미성 아파트 15평 전세로 네.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망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구로구 예. 신도림동 미성아파트 15평형을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를 좀 끼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네.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예, 지금 그래요. 네, 예. 1주택 상황이시고 그래서 이게 예.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계속 가져갈 예, 예. 만한지 예.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그러면 거주는 어디에서 하세요? 거주는 여기 흑석동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자가는 아니시고 네네 예. 전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거고 예, 이거는 예. 언제 매수를 하셨죠? 신도림 거는? 이거 2년 지금 조금 못 됐어요.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2년 전이라고 하면 이거 거주 요건 충족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예. 매도했을 때 양도세 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지금은 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팔면요. 시청자님 이거 사신 금액대 한 4억대에서 사셨나요? 예, 예. 조금 넘어요. 그렇죠. 한 4억대 중반 요 정도 사셨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예. 대충 보면 차액 한 2억 5천 남았을 거예요. 네, 네. 거기다가 뭐 일반세율이라도 적용받아 버리면 일반세율이 6%에서 45%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럼 대충 보면 한 1억 내외 정도 세금 내야 될 거예요. 아, 그럼 뭐 예. 전세 빼주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2년을 채우고 나서 그거를 팔고 예. 제가 용산 한신 전자타운 그쪽을 봤는데요. 네.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네. 금방 다 돼 가니까. 예. 근데 그거 만약에 정리를 만약에 하시고 나서 예. 용산 금액대를 보면 지금 가격 가지고는 못 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예. 지금 여윳돈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 2년이라고 하는 게 예. 매수하고 나서 2년이 아니라 예. 거주 요건이 거주 2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비과세를 예, 받으시려면 예. 이걸 모르셨어요? 그거 생각 못했네요. 이거 이거, 거주를 2년 해야 어. 되네요. 예.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못 하신다고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세금을 1억 가까이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못 팔죠. 예, 예. 그랬을 거 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예. 이 물건을 어떻게 빨리 정리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맞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만 봤을 때는 뭐 지역성은 나쁘지 않아요. 신도림 아, 예. 일대가 어찌 보면 이제 서부 쪽의 교통의 요지고
뭐 GTX라든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교통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이 예. 물건만 봤을 때는 이제 연식이 좀 찼어요. 예. 그렇죠. 연식이 이제 30년 차가 됐나요? 예, 30년이 30년 넘었잖아요. 넘었죠. 예. 근데 왜 재건축한다 했- 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까? 그래서 그게 궁금하네요. 예. 왜냐하면 이거 해가지고 지금은 별로 돈이 남지가 않아요. 아, 현재 용적률이 한 230%대가 넘거든요. 234%. 그렇죠. 234%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추가로 위에다가 더 올려봤자 몇 세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공사비를 조합원들께서 뭐 1, 2억씩 다 부담을 하느니 뭐 팔고 이거 보태서 더 좋은 데 가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의사가 합치돼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세월이 흘러서 주변 집값들이 더 올라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조금 남은 거라도 팔아가지고 뭐 사업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얘기가 나오기에는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뭐 복도식이죠. 예, 맞아요. 복도식에다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살기 그렇게 편리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입지는 좋아도.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 진단을 예비 안전 진단하고 네. 안전 진단을 통과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통과를 하더라도 예, 사업성이 남느냐 안 남느냐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진행을 해주게 해준다는 뜻이고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은 예. 진행했을 때 돈이 되느냐는 이것 부셔서 새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만 가지고는 재건축이 빨라 보이지는 않는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시청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거 한다고 한 10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 거주 요건 충족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그냥 예. 조금 연식은 한 5년 차, 10년 차 됐더라도 예. 계단식의 20평대 초반 정도 가면 거주하면서 끌고 가기 무난할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시청자님도 그걸 원하실 거 아닙니까? 예, 살기 맞아요. 편리한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입지는 신도림에서 더 벗어나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예. 왜냐면 20평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예. 손 치더라도 조금 편리한, 거주하기 편리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시청자님 거주 요건 2년 채워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아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보셔야 돼요. 전세 아, 세입자 예, 예. 이제 빼주고 내가 예, 입주할 예, 계획을 빼려고, 좀 짜셔야 예, 될 거예요. 되고 예.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른 투자 가치 높은 투자 물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에는 세금을 절약하는 겁니다. 거주 요건 2년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먼저 수립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아들이 권오산동 네. 12에 27번지를 하나 매입했는데 네. 재개발이 뭐 어떻고 너무 비싸게 했는가 어떤 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은 자녀분 대신 연락 주신 부모님이 많으시네요. 아드님께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노고산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마포의 노고산동에 72에 27번지 맞으세요? 12에 27번지. 12에 27번지. 네네. 여기를 지금 아드님께서 재개발을 바라보고 좀 매수를 하셨는데 괜찮게 네네. 잘 한 선택인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고맙습니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사신 게 신축이라 그러셨죠? 예? 신축 매입하셨다 그랬나요? 신축? 아니, 원룸 작은 거. 그러니까 원룸을 네네. 오래된 원룸이 아니라 신축을 샀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네네네네. 그렇죠. 원룸 얼마에 사셨어요? 예.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얼마에? 이거 6억 3천. 6억 3천이요? 네네. 또 토지 지분이 몇 평인데요? 그거는 잘 모르세요? 네? 땅이 몇 평이냐고요? 땅 토지가. 5평. 토지 5평짜리? 원룸 예, 치고는 원룸 토지는 좀 6평. 그러니까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게 잘 들어보세요. 네네. 건물 면적이 있고 아, 토지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 면적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건물 전용 토지 면적이 면적인 것 네. 같습니다. 건물 전용 면적이 아까 5평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예. 원룸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6평 예. 6평이면 이거 지분 따져보면 한 2~3평밖에 없을 거거든요. 토지 지분은. 아, 네네. 그러면 이거 엄청 비싸게 매입하신 거예요. 예, 좀 비싼 것 같아요. 우리 모르고 뭐 재개발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더라도 네네. 여기다가 물건 갖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여한 부분만큼은 공제를 하고 네네. 나머지는 내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재개발도 똑같이. 네. 근데 내가 원룸짜리 토지 2~3평 정도를 이거 재개발 사업에다가 만약에 투입을 했는데 24평짜리 아파트를 받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토지 지분만 해도 10평대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추가로 들여야 되는 비용이 수억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간도 지금은 솔직히 뭐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여기 사신 물건 주변을 이렇게 보면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는 굉장히 토지가 작아요. 예. 조그만 단독주택들이 막 오밀조밀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들은 사실 어떻게든지 갈아엎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땅이 좀 큰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참여해가지고 입주권 하나 받는 것보다 시청자님, 아드님 사신 것처럼 새로 짓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내가 단독을 다세대로 새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참 더 쪼개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쪼개기는 당장 추진하는 끝났다 게 아니라. 하던데. 예? 쪼개기는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래 비싼 것 같. 왜 할 비싸게 수가 없죠? 여기 구역 지정이 현재 됐나요? 구역 지정 뭐 준비 중이라 갖고 음. 지금은 쪼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싼 것 같아. 지금 요것만 봐가지고는 구역 지정 됐다고 보긴 힘든데요. 왜냐면 네. 이게 새로 건축 허가 받은 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뭐 이거 지도만 보고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네. 여기가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단독들은 쪼개기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네.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방송 보니까 좀 비싼 건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요새 용산 비싸죠. 예. 자양동 비싸죠. 예. 그런 추진되고 있는 비싼 동네들에서도 투룸짜리를 가지고 한 7억대 팔아요. 7억대에서 그러는 거- 8억대. 예. 예. 근데 여기다가 뭐 원룸짜리를 6억대 중반까지 주고 사셨으면 이거 엄청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너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것 같다. 예. 추진되시더라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 저도 이제 방송을 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가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투자금도 5억 들어갔어요. 왜냐면 원룸이니까 전세 예, 받아봤자 얼마 안 나올 전세 거 1억 아닙니까? 5천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 현금 5억 투자면 사실 이런 재개발 투자가 아니라 사실 재건축 투자도 경기도 가면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 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이제 재개발 예정지 투자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요. 현금 1,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제일 좋아요. 현금 1, 2억 가지고. 그래야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0년, 15년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 금액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만 잘 정리 드릴게요. 예. 네. 네, 요즘 정말 서울에 이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의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붙어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 적정한지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로 그런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전화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언제든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네. 산성 포레스티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물건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전문가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보유만 하고 계시고 거주는 안 하는 상황이세요? 근데 저희가 2017년에 사서요. 네. 그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럼 2017년부터 쭉 좀 임대를 두셨어요? 이게 2020년에 입주한 입주를. 거라서요. 네.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거 2년이 돼서 네, 이제 올해 8월이 되면은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은 갖춰 놓으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과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거주 여건 충족 안 해도 되는 때 매입을 하신 것 같고, 네. 이거 이외에 다른 건 가지고 계신 거 없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팔고 뭐 할 거냐가 답이 나왔나요? 팔고 사실은 이게 매도가 되면은 저희가 예. 광장동, 서울의 광장동, 광장동. 현대 3단지, 네, 음, 거길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시면 그러면 입주하시겠네요? 네. 지금 사시는 데가 그쪽이신가요? 광장도? 아니, 저는 지금은 음. 분당에 살고 있어요. 분당에. 네. 그럼 이사 목적이라면 저는 팔고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사 목적이시라면. 네. 지금은 뭐 전월세 거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당에서는. 네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네. 특성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금액대는 아무래도 서울 쪽이 같은 평수라면 좀 더 비쌀 거예요. 네. 광장동 일대가 그래도 강북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뭐 한강변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이게 상당히 잘 갖춰진 동네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싼 동네는 아니에요. 광장동도. 네. 근데 그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 연식이 많이 됐어요. 네. 연식이 이제 거의 대부분 30년 차가 다 돼가죠. 네. 뭐 넘은 데도 있을 거고요. 근데 9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장동 일대가 전체가 다 현재까지는 재건축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용적률이 200%대를 넘어가는 데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를 때려 부숴가지고 뭐 특히나 3단지라 그러셨나요? 네. 3단지면 거의 한 250% 가까이 되지 않나요? 용적률이?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그 기사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제 비싼 지역들 리모델링 추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리모델링 평당 공사비가 재건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공짜는 아니란 얘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네. 네. 특히나 지하 공사라던가 이렇게 손댈 데가 많아져 버리면 비용이 많이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략 자체를 프리미엄형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앞으로 많이 시간이 걸릴 거다. 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여건들, 특히나 서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랑 거기다 교통, 5호선이라던가 이런 교통이 가지고 있는 이슈, 거기다가 학군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 이런 게 더해져 가지고 여기는 금액대가 그래도 비싼 금액대인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거주 요건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원체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신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신도시 정도 레벨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위례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위례 신도시랑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앞으로도 쭉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예 내가 신축 사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저는 떠나지 말라고 그냥 거주하시라고 하셨을 거고, 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던가 아니면 직장이 서울에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사 가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다. 입주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특성 차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포레스티아가 추후에 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뭐 예. 가능성도 있나요? 거기 지금 다 네. 재개발, 재건축 중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특히나 그 중에서 이런 경기도 지역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교통이고요. 두 번째로 주변 생활 여건이라던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인데, 교통 부분은 이미 정해진 교통 이슈가 있어요. 네. 위례 쪽에 이제 국한돼 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바로 한 정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교통에 대한 이슈를 같이 공유는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주변 지역들이 완전히 낙후됐었던 재개발 지역에서 하나씩 더디기는 해요. 한꺼번에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구도심 재개발이 꾸준하게 추진이 되면서 주변 여건들, 소득 수준들 이런 게 높아지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따라오겠죠. 새로운 네. 교통에 대한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인구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네네. 그래서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더 비싼 이유가 거기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아파트가 그냥 특성 차이라고 봐요, 특성.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비교하시는 아파트가 좀 차이가 있는 좀 특성이 다른 아파트였기 때문에 거주할 때 내가 어디에 조금 더 가치를 두느냐 이거에 따라 좀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좀 키워볼 수 있는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 진행할 텐데요. 부동산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상황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요새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 발로 인해서 물가 급등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장관 후보자라던가 아니면 그 공약에서 나왔던 새로운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각 이슈들이 현재 시장 집값에 플러스적인 요인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 쪽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대외적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금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협상만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특히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일대가 곡물이라던가 기름, 석유 부분에 대한 공급처로 많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공급망 대란이라던가 여러 가지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유럽, 미국, 우리나라 모든 전 글로벌 시장들이 이 아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기름을 더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7.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한 3% 중반대 정도 인플레가 나타났는데 실제 우리가 시장 가격으로 느끼기에는 물가가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뛰는 것처럼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CPI 지수 자체가 7.9%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급격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면으로 봤을 때 서둘러야 될 것은 금리 인상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더해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이제 올 초에 나왔었던 미국의 테이퍼링 같은 이런 형태의 양적 긴축 형태의 정책을 계속 써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를 했었죠. 근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연내에만 뭐 빠르면 3차례, 4차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점쳐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로나 끝나기 직전에는 뭐 2024년도는 돼야 기준금리 인상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들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2022년도 올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데다 더해서 올 한 해에만 최소 6회 내지 내년까지 더하면 최대 10회 이상까지도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로만 봤을 때는 미국이 거의 2.8% 이 정도 수치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이제 3% 기준금리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출금리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뛰게 될 것이고 이런 대출금리 부분은 과거 쌓여 있었던 2,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굉장히 많이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도 금융 완화 정책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대로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LTV를 무려 80%,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8억까지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라고 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70%, 7억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8억 대출 받아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3%야. 그러면 대출금리가 최소한 6%, 7%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억에 대한 6, 7%면 8, 7에 56. 1년에 이자만 거의 5천만 원대를 내야 되는 수준. 거기다가 원금 상환액 30년 만기에서 원금까지 한 2, 3천 갚는다고 치면 7, 8억 빌려서 원리금 상환에만 1년에 7천, 8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대출 부분만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풀로 끌어다가 다시 연끌을 하는 형태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비사업 공급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는 아주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분은 상당히 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정비사업, 흔히들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여태까지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빗장들을 하나씩 정책적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가중치 변화를 시켜서 얼마나 낡아서 부서질 것 같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편의성이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이런 식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는 안전진단을 실시를 할 가능성이 크고, 또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또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개편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여태까지 못 가던 멈춰있던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다시 본궤도로 흘러갈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새롭게 발표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모아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뭐 도심복합 사업이라던가 신통기획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요 틀에 맞춰가지고 도심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개발되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개발 예정지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덜 붙어서 아주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작은 금액을 베팅해도 충분히 투자가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대내적인 이슈와 대외적인 이슈를 다시 좀 짚어보자면, 대외적인 이슈들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가진 뉴스들이 더욱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내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에다가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간을 가지고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처럼 고점 수준에서 많이 하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가격을 또다시 띄우는 이런 형태의 시장 분위기로 또 가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고점에서 횡보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앞으로 짧으면 뭐 수개월 혹은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 대외적인 아주 큰 이 금융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 또 긴축, 이런 이슈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이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밀고 올라가기는 어렵고, 반대로 아래로 조금씩 조정되는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은 물건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있는 것이 재건축, 그중에서도 강남 내지는 한강변 재건축들이거든요. 이런 재건축들은 뭐 호가를 1, 2억 올리지도 않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뭐 10억씩 호가를 올리고는 하는데, 그런 프리미엄을 덜컥 주고 매수했다가는 진행은 되더라도 그 진행됐을 때 먹을 게 많이 없는 그런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조금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장기간을 노리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들 중에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금액대와 비교했을 때 주변 아파트 값이 일부 하향 조정되더라도 매력 있는 금액대들이 있거든요. 서울 내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작은 금액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상당히 효용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대외적, 대내적인 이슈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보다 지역적이고 또 개별적인 상담 내지는 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내일 있는 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그 답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상담 중에도 나왔었던 자녀분인데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자녀분들에 대한 투자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한번은 들어보실 만한 세미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대외에서는 좀 물가 인상이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똑같이 진행되면서도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는 좀 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이 덜 붙은 재개발, 재건축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옥석을 가리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되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내내 따뜻한 봄 날씨 유지된다고 하네요. 기분 좋은 오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